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의 주문연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만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저점에서 모아 나가다 보면 수익이 그 재미 다들 이수범의 주문연답과 함께 하시면서 느끼고 계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이수범 전문가가 공략주로 딱 픽하고 난 이후에 이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경우들 우리가 방송 한 달 정도 같이 하면서 정말 자주 그런 상황들을 목도했는데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은 물론 테마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바로 이수범 전문가가요. 자, 이수범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출연할 때 저도 목적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서게 됐었는데 그때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투자 습관 때문에 수익이 나지 못하고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바꿔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좀 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1개월 동안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고쳐 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수범의 주문연답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수범의 주문연답만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수범의 주문연답 오늘도 종목 상담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노란톡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요. 어제 공략주 방송 못 봐서 못 잡았다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서로 막 축하의 인사도 오고 갔는데 자, 이렇게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인수위 원전 수출국 신설 추진, 관련주 급등. 넘버 2, 건설 중장비, 증권사 호평에 급등. 네, 빅 이슈 2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이 원자력 발전 수출 지원을 전담할 국단위의 조직을 신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오늘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우리가 일단 강세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갈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건설 중장비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어제 공략주로 건설 기계주인 DY파워 같이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역시 이수범 전문가의 선견지명. 가끔 이수범 전문가의 머리랑 제 머리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원전 관련주, 건설 장비주들 이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이제 원전 수출국 신설 소식이 전달이 좀 되면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우진도 있겠고 휴림 로봇도 있겠고 우리 기술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진 같은 경우가 한 장중 한 15% 정도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이 오늘 대장주였던 것 같은데 오늘 25%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네요.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 되면서 역시나 테마주 위주의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자, 원래 우리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해서 지금까지 좀 체크를 좀 했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올리고 원전 줄여. 지금 이런 방침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조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전 수출국에서 1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탈원해야겠죠. 그래서 원전 수출 쪽으로도 자리 잡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지금 뭐 폐기하려고 했었던 원전 다시 좀 되살리면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미 원전 동맹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자. 한미 원전 관련해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되면 또 미국 쪽 입장에서도 원전 또 수출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재료로 또 나와줄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원전 10기 정도 수출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부분을 인수위가 정확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수주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랠리 양상이 보여질 여지가 있겠죠. 단 지금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 랠리를 생각하시고서 들어가시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고점에 물려서 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원전에 대한 테마, 이슈는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크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나와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단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조금씩 눌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나 인수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와 최고다 이 호재 최고야 라고 하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붙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으면 주가가 찔끔찔끔 계속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우리 휴림 로봇 기준으로 뭐 지금 3,700원 정도를 주가를 좀 지지받고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2,500원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이제 앞으로 대세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 충분히 줄 때, 충분히 기다려 보셨다가 다시 바닥을 형성될 때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휴림 로봇을 매수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의 이제 횡보 구간은 충분히 나왔을 때 위든 아래든 강하게 한번 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방향을 튼다면 조금 더 보유해서 수익 내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을 잘 노려보세요. 항상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횡보 구간을 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럴 때 들어가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럴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만 지금처럼 이럴 때 들어가는 건 위험하지만 횡보 구간에서는 그래도 테마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체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큰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중소형주 말고 테마주 말고 좀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한전기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겠죠. 예전에도 사실 굉장히 대장주였었던 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25,000원 정도 갔었던 주가가 2010년도에 14만 원까지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4배, 5배 정도 치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던 섹터였는데 지금 이제 바닥 굉장히 크게 다지다가
지금 이제 7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중대형주를 좀 매수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전기술, 한전 KPS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건설중장비 증권사 호평 소식에 급등했다는 소식이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어제 좀 선점했었던 종목이 좀 있었죠. 종목이 DY 파워라는 종목이 좀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장대 한번 끝까지 올려주네요. 지금 아까 3%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5.7%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미국 받쳐주고 있다. 북미 쪽이 지금 너무나 튼튼해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 구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쪽으로 많은 장비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중장비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제가 긍정적인 소식이라 말씀을 드렸죠. 중국 시장을 빼더라도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근데 중국 시장이 살아 돌아온다면 야, 이건 게임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또 어제부터 또 증권사 레포트가 조금씩 산업에 대해서 나왔어요. 종목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산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 좀 건설 장비 이쪽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서서히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오늘 굉장히 강세 부분이 좀 이어졌고요. 사실 중국 쪽 소식도 좀 전달이 좀 되긴 했습니다.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어제자 이제 뉴스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중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야, 상승 나오지 않게 공산국가잖아요.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시장 경제이면서도 사실상 또 공산주의 체제를 또 같이 갖춰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부동산 못 올라가게 딱 막아 하니까 진짜 부동산 경기가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가격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중국 경기에서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경기가 좀 받쳐주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서 좀 활성화된 자금들이 다른 또 자본시장으로 좀 투입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여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확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조업 국가죠, 원래 중국? 중국 제조업 국가인데 어떻게 돼요? 지금 제조업에서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전 세계가 탈중국 한다고 공장 싹 빼갖고 인력과 자본 유출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이 정확하게 짚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시진핑의 어제 코멘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경기를 단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프라 투자밖에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1970년대, 60년대 뉴딜 정책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인프라 투자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에버다임부터 시작해서 현대 에버다임도 오늘 몇 프로예요? 한 10% 올랐고 장중에 한 20%, 25%까지 올랐었네요. 하여튼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이런 테마주들이 좀 있었고 데모도 마찬가지죠. 데모도 12%, 13%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DI 파워 그리고 진성 TC 등등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현대건설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잘 나갈 때 이건 진짜 주도주 섹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도주 섹터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어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런 섹터에 변화될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자, 원전 지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 원전 위주로 크게 좀 선회를 하려는 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전 테마의 상승세 좀 길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불나방 같은 저 같은 시청자분들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오르는데 나 지금 따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눌림목 충분히 줄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저한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정해라는 말 드리고요. 자, 인프라 또 건설 중장비주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혹시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실까요? 자,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느끼게 되실 텐데요. 자, 선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이수범의 픽 공략주들 지금 현재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범의 픽 수익률 탑5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공략주로 소개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률 50% 넘어서 54%를 향해서 순항 중입니다. 남해화 투톱 배달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클리오 실외 마스크 해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수익 16%대 챙겨주고 있습니다. 넥스틴 대동도 15% 넘는 수익률 착실히 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략주도 확인해 볼까요? 자, 어제 공략주로 나갔던 DY 파워 소개가 되자마자 바로 목표 수익률 달성했는데 지금 현재도 오늘 계속 강세 나오고 있죠.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리 이 공략주들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뒀다면 지금 수익률 어마어마하겠죠. 자, 노란톡 방에서도 그래서 다들 시끌시끌 하시던데요.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또 DY 파워 어제 바로 소개해드리자마자 지금 오늘도 또 강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 수익률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반면에 혹시 어제 잡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DY 파워 중간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힌트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좀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눌림목을 좀 주다가 지금 52,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좀 했었다가 다시 56,4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관 매수세. 자, 기관 매수세가 지금 6만 원대도 마찬가지고 5만 원대 초반대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유입되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냐면 자, 첫 번째는 아직 고점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수급들 굉장히 양호하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기관계 매수세는 얼마든지 다시 반전이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포인트가 겨우 기관이 매수한다는 이유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20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 투자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테마를 선점하고 섹터를 먼저 선점해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쪽 섹터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도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양극재 관련된 설비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캐파가 증설돼서 매출액 뻔히 보이잖아요. 얼마큼이 나올지. 그죠? 지금 오히려 배터리 셀보다 소재 쪽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강세인 부분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사실 소재 쪽이 당분간은 더 좋을 여지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장비 쪽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지금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한 종목이 찔끔찔끔 하여튼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적절하게 지금부터 뭐 신규 매수를 하겠다. 노. 절대 안 되고요. 우리는 미리 선점했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고점에서 지금까지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수범 전문가 줬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너무나 섣부른 판단 하셔서는 안 되고 이렇게 40~50% 정도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내가 얼마까지 볼 것인가 목표 주가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지금 바닥 다진다고 그냥 들어가실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선정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겨우 5% 먹을 거라면 저는 이 종목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 40% 먹을 종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못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미리미리 선점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처럼 좋은 성과 낸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DY 파워를 요청을 받았는데 뭐 DY 파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 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자, 볼린저 밴드에서 딱 움직임이 포착이 조금씩 될 때, 아, 여기 뚫어주면, 야, 이거 쏠쏠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주봉상 보시더라도, 자, 이게 뭐 고점이다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고점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고점은 여기 있습니다. 고점에서는 절대 들이지 않는다. 저점에서 횡보할 때 충분히 여기서 섹터가 향후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 한다면 추가적으로 많이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적주다, 재료도 갖췄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겸비한 종목들이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양상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일봉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자, 내가 추세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봉 정도 보세요. 주봉. 주봉 정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월봉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사실 많지는 않으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나마 보유 기간을 책정하실 때에는 주봉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 대다수가 뭐 사실 저처럼 뭐 3년 정도 투자하시는 뭐 그런 종목들 많이들 안 가져가시죠. 물린 거 제외하고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3년 내다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시라면 주봉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고점과 저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테마를 선점했을 때 이때부터는 즐길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5.6% 뭐 한 6% 수익이라 감안해 봅시다. 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했다 봐요. 자, 그러면 현금 확보했죠.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매수가까지 다시 눌린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거 없죠. 그죠? 수익 챙겼어요. 자, 나머지 비중은 우리가 얼마나 주도주가 얘가 지속될까를 계속 체크하면서 야, 중국의 건설기계, 인프라 투자를 혹시나 발표하는지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런 뉴스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유럽과 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유럽 전혀 지금 안 밀린다니까. 지금 건설 중장비 쪽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통계 수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답안지를 다 보고 투자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투자를 집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속적인 수익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런 것들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어떤 종목들, 왜 이 구간에서 제가 이 종목들을 잡아나가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 뉴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이런 힌트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제가 깊숙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리자면 건설 중장비 시장은 쫙 이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과정을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되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설 기계 쪽, 저번에 이수범 전문가가 건설 기계 부동산 경기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프라 투자 이게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뉴스 봤을 때 건설기계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실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현대건설기계, 진성TC, DY파워 이거 세 종목밖에 없어요. 요거 두산 밥캣 오케이 요 정도까지 요 정도만 이제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가장 수급 괜찮은 거 여러분들이 차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입맛에 맞는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추천주 하나 딸랑 드리고 수익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교육을 받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밟아나가야겠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종목이 나왔구나.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수범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답안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도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 지금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미국의 대형주 실적 발표 끝나면 어쨌든 상승 랠리 나올 수밖에 없다. 하반기 훨씬 더 기대된다. 급락장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절대 용기 잃지 마셔라.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다. 절대로 뭐 현금 비중 뭐 지금 물린 종목 마이너스 20% 돼 있는데 그 5점 해갖고 현금 보유하고 계시고 이럴 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물론 이 종목들이 확실할 때, 확실한 주도주 섹터일 때, 이수범 전문가가 이야기한 그런 섹터 내에서 뭔가 같이 편입된 종목일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분위기가 지금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실적주들이 랠리가 좀 더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판 쪽으로 그들이 랠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지금 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게임주들 모르겠는데 2024년 실적을 쟤네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 제가 말씀드렸죠. 애널리스트는 도대체 24년에 나오지도 않은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매출을 측정을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저가 얼만큼일 때 여기서 뭐 신규 아이템 뭐 결제하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매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정이 여러분들이 그런데 입맛을 다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수치, 통계 수치 너무나 수출입 통계 자체가 너무나 잘 나와요.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건설 중장비 쪽도 정확하게 유럽이 얼마인지 지금 북미 쪽, 캐나다 쪽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통계치를 보고서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나 이쪽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서 근데 저점이야? 이러면 기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밟아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건 가고 저평가 종목들도 가기 시작했어요. DY 파워도 마찬가지고 진성 TH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평가 종목들이 제 눈에 보였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추천할 종목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부터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과 좋을 겁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 가만히 고민을 좀 해보세요. 2020년도에 돈 제일 많이 벌었던 투자자들 누구였어요? 자, LG화학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 제일 돈 많이 벌었습니다. LG화학이 저점 대비 5배 넘게 올랐어요. 무려 1년 만에. 이 정도 상승상 왜 나왔냐면 위기장이 좀 나왔고 그리고 주도주 섹터로 2차 전지 딱 확정 짓자마자 그쪽에서 대장주 끌어올리는 양상들이 계속되어 나왔었다는 이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 그런 장이 옵니다. 위기의 장일수록 나스닥 지수 무너지고 우리나라 증시 물론 영향을 좀 끼치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점점 기술주도 폭락 나오고 PER 50배, 70배, 뭐 80배 하다못해 카카오도 급락 나오죠. 자, 반면 실적주들은 꾸준하게 지금 제조업 쪽에 있는 곳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이거 이제부터는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2배, 3배 성과 누리실 수 있는 20년도에 급등장 놓치셨다면 2022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성과를 좀 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 도래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장기 투자로 내가 뭘 모아 나가면 될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셔야 될 해답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 계좌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고민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서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또 종목 상담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바로 첫 번째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노란톡으로 문의 주셨네요. 넥스트 들고 계신데요. 34,3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넥스트, 이 가상 공간 또 증강 현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을 좀 제작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넥스트의 현재가가 21,1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이 침체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34,300원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넥스트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인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당시에 이제 게임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왔을 때 맥스트 역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냈었던 수익을 좀 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죠. 자, 근데 대다수가 아마 이런 종목에서 단기로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리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한번 맥스트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또다시 맥스트를 진입해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꽤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자, 메타버스 정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보자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거 업계 전문가들끼리도 지금 저도 이제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업계 전문가란 사람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뭐 기존의 것과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현재 게임주와 비슷한 양상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이 맥스트가 되겠습니다. 재미없는 종목이죠. 왜? 실적이 안 나옵니다. 꿈은 가지고 있어요. 꿈과 미래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기업에서도 IR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내가 보여지고 있는 수치 자체는 제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좀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제 매출액 24억. 24억? 이거 거의 뭐 중소기업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거 동네 그 김밥 천국도 24억 정도 나올 텐데 지금 그 정도밖에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 자,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 43억 정도의 적자를 좀 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지금 진입을 해야 될까? 지금 진입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로 이것을 홀딩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자, 메타버스가 정말 우리 앞에, 와, 이게 메타버스야! 라는 거를 우리 일반인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물론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몇 년간은 글쎄요. 아직은 좀 테마가 다시 메타버스 바람이 불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좀 찾아보기 어렵다. 하다못해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지금 업체들 역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는 좀 있겠다. 좀 리스키하다. 네, 리스키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직접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기술적으로는 누가 봐도 딱 야, 지금은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딱 저점이 너무나 똑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 진짜 춤에 땡기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혹시나 추가적으로 폭락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나스닥 지수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전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맥스트 어디까지 빠질까?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으로는 어디까지 빠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게임주처럼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마진 자체가 없다. 와, 이거 10,000원 가더라도 5,000원 가더라도 할 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저라면 뭐 청산하는 방법이 좀 좋겠지만 혹시나 여기 지금 2만 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영락없이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선 손절가 딱 잡아드릴 텐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단기 예전에 고점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그래도 기술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단순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27,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5,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실시해서 손실을 좀 줄여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 톡방에서 나온 종목을 저희가 지금 1번으로 지금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 종목 진단할 거 많아요, 상담받을 거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거기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노란톡에서 문의 남겨주셨던 맥스트 같이 진단해 봤습니다. 자, 맥스트는
만약에 이게 지금 하락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그조차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가에서 청산하는 방법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2만 원 선을 이탈할 때는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2만 원 선 손절가로 잡아둔 상태에서 2만 5천 원 선 좀 주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분할 매도하시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시는 방법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974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예스티 들고 계시네요. 예스티 11,6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예스티가 4월 말에 예스파워테크닉스 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4월 27일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조금씩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현재가가 8,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손실이 좀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예스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이런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SiC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하시고서 예스티를 보유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악재 소식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SK로 이제 매각한 것이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스파워 테크닉스 자체가 이제 SK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앞으로는 뭐 수소경제 이쪽으로 많이 집중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웠다. 왜? 수소경제라는 게 굉장히 먼 거고 이것조차도 여러분들 수소경제가 진짜 무슨 단돈 100억, 200억, 300억 갖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쪽은 지금 SK, 뭐 두산, 지금 뭐 현대 이런 데들도 지금 투자할 때 몇 조 단위로 투자하고 하다못해 SK 같은 경우는 몇십 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보시겠지만 이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어쨌든 이제 하한가를 한번 맞고 나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천천히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이유 뭐겠어요? 자, 이거는 수급발입니다. 수급. 전형적인 수급발이에요. 수급. 그래서 수급발이 왜 나오고 있냐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수급발이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다는 게 보통 이제 수급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때 나오는 현상인데 자, 그럼 이제 시황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유가 뭐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역시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스티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수 변동이라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주주 지분 자체가 28% 정도 되는데 29.5% 그러니까 23만 주 정도를 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좀 했네요. 다른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임원도 지금 뭐 13만 4천 주, 뭐 하여튼 4만 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채워나가는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점이다 라고 시그널로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임원들이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 저점이니까 너네도 이거 보고 따라해 라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미래 성장, 예를 들어 23년, 24년, 25년에 어느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파이낸셜 스토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좀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수소 사업 할 거야. 나 이쪽에서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을 25년까지 내가 매출액 뭐 2,500억 그리고 영업이 2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할 수 없겠죠.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EST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에도 지금 전력 반도체 쪽을 이제 손을 놓게 되면 좀 힘들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보유 종목으로 갖고 있었다면 전 매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전력 반도체 쪽이었다. 근데 전력 반도체 설계 이런 쪽을 아예 매각을 해버렸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손실 관계없이 정리해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하다못해 수소경제 지금 수급발로 좀 올렸지만 수급발 없어지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11,6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저라면
비중 10% 절반은 좀 잘라내고 절반 정도 굳이 절반을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절반 정도만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면서 여기가 어떤 식으로 청사진을 제시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지금 당장 본업 가치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예스티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예스티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 동력을 떼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지금 감이 좀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꼭 이 종목 들고 가셔야겠다라고 한다면 현재가에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계속해서 운용해 보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451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력 들고 계시네요. 한국전력 22,850원에 비중 70%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한국전력 지금 현재가가 22,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에 이렇게나 많은 비중을 지금 담아두고 계신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한국전력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발전소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런 전기를 사옵니다. 사와서 우리에게 이제 전력 요금 받고서 이렇게 쭉 뿌려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즈니스 자체는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S&P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오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오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요금도 같이 올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뭐 마진을 먹든 아니면 뭐 손실 정도가 뭐 2조 원에서 딱 마무리가 되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S&P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은 언제 올릴지에 대해서 지금 좀 막연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 추가 인상 소식이 무조건 들려야 되는데 뭐 올해 될지 지금 뭐 윤 정부로 들어서게 되면 초창기부터 전력요금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거 뭐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올리더라도 내년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실적으로서는 좀 재미가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다시 주가가 좀 눌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추가 요금 필요하다.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경기 힘든데 전력요금, 전기요금 올려야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서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가능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한전 같은 경우가 그 배당주로도 사실 유명했어요. 그래서 4% 이상씩 그래도 꾸준하게 좀 줬었던 회사가 적자 나는데 무슨 배당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당도 지급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는 좀 비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3만 원 이상 갈 확률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S&P 자체가 가격이 조정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확실성으로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중을 70% 정도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최바닥권이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전력 70% 정도 1년 정도 들고 갔을 때 효율과 주도주 섹터를 1년 정도 들고 갔을 때 성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은퇴자금이어서 내가 너무나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배당주를 넣으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종목 상담 꼼꼼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방송 중에 못한 이야기들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못 봐서 심지어 노란톡도 못 봐서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공략주를 체크를 못했다라고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자,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략주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도 이제 좀 테마를 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일단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너무나 이제 자세하게 봐드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그 노란톡방에서 공개 방송을 한번 진행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때 못다한 종목 진단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때 노란톡방 입장을 좀 해주시면 제가 내일 한번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의 추천주는 또 미리 한번 우리 테마 한번 선점해 봅시다.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목표 수익률 3% 정도는 거뜬하게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현재 당연히 시장에서 그렇게 또 주목을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죠. 자, 종목명은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우리넷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재료를 좀 겸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음 5G라는 거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기지국 설비 투자를 지금 증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반 사기업한테 몰아줬어요. 사기업, 야, 너네 만약에 28GHz 이용하고 싶으면 이 광역대 너희들 이용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너희가 이제 설비 투자하고 알아서 해. 그리고 요금 요만큼만 내. 1,100만 원만 내. 지금 이렇게 하고서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LG CNS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거기서 이음 5G에 대한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번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들렸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음 5G 관련된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 역시나 이쪽으로 또 시세,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재료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들 이런 것들이 또 전달이 되게 되면 여기서 또 주가가 크게 슈팅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슈팅 나오면 10%, 20% 정도를 기본적으로 딱 급등했다가 또 윗꼬리 달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재미를 또 한번 느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좀 이슈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일봉 차트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진입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고점입니까? No, 고점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봉상으로 사실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 지지하고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 그러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기술적 차트 분석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요 정도 주가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11,100원 요 정도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설정해 드릴 테니까 10,000원 볼린저 하단 깨는 순간 요건 테마 안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정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3% 설정을 해드릴 테니 3%에서 자율적으로 익절하시고, 혹시나 추가적인 힌트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노란톡방에서 이런 것들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뉴스는 제가 제일 빨리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소개받아 봤습니다. 자, 우리넷이었는데요. 우리넷. 자, 지금 방송 중 현재가였던 11,100원 선에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손절가를 잘 지켜주셔야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죠. 손절 대응 10,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방송 중에는 저희가 3%로 잡아봤는데요. 자, 우리넷 추가적인 이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전문가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내일의 이 무료 방송까지도 또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도 선점해 주셔야 되겠죠. 자, 노란톡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